안녕하세요, 리핏입니다. 매일 걷기 운동으로 평발을 교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추석 때 제가 신발을 구매했었는데 노바블라스트 2를 언박싱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언박싱 리뷰를 할까 말까 사실 고민을 했어요. 이미 여러 유튜버 분들이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언박싱 리뷰를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바블라스트가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되기도 했고 저도 신발을 사는 입장에서 노바블라스트를 고려 안 했을 리가 없잖아요. 제가 노바블라스트를 계속 구매를 미뤄왔던 이유는 뒤쪽에 쿠션이 너무 많이 몰려 있고요. 오프셋이라고 하죠. 뒤축의 높이랑 이 앞축의 높이 차이가 너무 크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평발이 있다 보니 이 신발을 사면 제 발목이 좀 고생을 하겠다 싶어서 계속 미뤄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이번에는 한번 신어보고 어땠는지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한 거고요. 아직 신어보지도 않았지만 굉장히 고민이 되는 신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사실 신발의 리뷰라기보다 제 평발에 관한 리뷰를 해드린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른쪽 발만 평발이 있습니다. 12시에서 1시 방향 쪽으로 약간 요 정도의 각도로 방향을 좀 틀어서 걷게 되죠. 이 오른쪽 발이 발끝이 약간 이렇게 안짱다리가 됩니다. 제가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아마도 평발이신 분들이 공감을 하신다고 하면 어떤 교정 운동을 하고 있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여기다가 스티커를 좀 붙였는데 스티커가 잘 안 보이네요. 무게중심이 땅에 닿으면 이렇게 앞쪽으로 쭉 이동을 해서 전족부의 중앙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가 엄지발가락과 중지발가락 그 사이 쪽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해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서 바라본 모습이니까 발의 방향은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약간 바깥쪽으로 향하게 되어 있겠죠. 보통은 한 이 정도로 무게중심이 형성이 될 겁니다. 이게 너무 심하면 이제 외전이 되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내전이 있어서 무게중심이 이 안쪽으로 흘러갑니다. 이 바깥쪽으로 무게중심을 보내고 싶지만 유연성 평발이라서 아치가 이렇게 펴지다 보니 무게중심이 이제 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신발이 이렇게 틀어지게 되는 거죠. 대부분의 평발이신 분들이 이 안쪽을 이용해서 걸으시는 분은 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본능적으로 평발이신 분들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 아치가 무너지면서 이쪽이 땅에 닿으면 족저근막염하고 바로 연결이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계세요. 이렇게 아치가 무너진 채로 이쪽에 닿게 되면 본인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직감을 하시거든요. 대부분 평발이신 분들은. 그러면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지면서 바깥쪽으로 어떻게든 닿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 있어야 하는 정상적인 발의 방향이 이렇게 안쪽으로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평발이신 분들은 안짱다리가 있거나 아니면 아예 진짜 이렇게 아치가 무너진 채로 이쪽을 꾹꾹 눌러가시면서 걷게 되는 분들도 있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제가 하는 교정 운동은 바깥쪽에 좀 힘을 주면서 걸으려고 노력하는 편이고요. 걸음의 진행 방향이라고 하면 이렇게 걷게 되니까 되도록이면 발끝을 바깥으로 보내려고 노력을 하면서 교정 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상태로 계속 걷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이 위에 다리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무릎의 방향도 1시 방향으로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11시 방향으로 돌게 되겠죠. 그러면 골반도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평발 하나만으로 생길 수 있는 각종 질환이 되게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태로 매일 저의 걸음을 체크하면서 2만 보를 걷고 있는 거였습니다. 제 평발에 관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쪽으로 지나가는 걸 억지로 바깥으로 돌리다 보니 발끝이 안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되고요. 이 엄지발가락 쪽에 굉장히 많은 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체중이 작고 이쪽으로 쏠리는 거죠. 그러면 엄지발가락과 엄지발톱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니까 본의 아니게 내성발톱도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는 엄지발가락을 안 쓰고 걸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요 정도로 제 평발의 상황을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살로몬 나눔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고 있는 신발이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4입니다. 아낌없이 베푸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 신발이 안 맞는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계속 하고 있는 리뷰가 러닝에 좋은 신발을 리뷰하는 게 아니라 걷기에 좋은 신발을 계속 리뷰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을 오래 봐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좀 이해를 하실 텐데 이 신발은 러닝하고 발구름이 좋게 이게 위에가 솟아 있습니다. 저한테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이 앞쪽 부분이
부분이 상당히 얇습니다. 그래서 이 신발은 제가 오래 신게 되면 항상 이 발가락 쪽이 아파요. 여기 부분이 쿠션의 분포가 너무 적다 보니까 제가 이만보를 신으면 오른쪽 신발의 이 앞부분만 조금 아픈 현상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얘기하지만 이 신발의 문제가 절대 아니고요. 제가 평발이라서 이 신발을 신을 때마다 겪는 부분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신발은 진짜 쿠션이 좋고 착화감도 되게 좋은 신발인데 제가 무리하게 항상 2만보씩 걷다 보니까 이 부분에 부하가 좀 걸리더라 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아쉽지만 저한테는 이 신발이 안 맞는 신발이고요. 걷기 운동을 하면서 부담이 없고 만족감을 느끼는 신발은 사실 러닝화보다는 트레일 러닝화 쪽이 훨씬 가까워요. 트레일 러닝화들은 이 아웃솔의 두께 자체가 두껍고 요철도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제 엄지발가락에 부하가 조금 덜 걸리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이 신발의 리뷰를 되게 좋게 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딴소리냐 이게 아니고요. 제가 평발이기 때문에 이 신발의 아쉬운 점 하나를 굳이 꼽으라고 하면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일상생활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 신발은 절대 문제가 없는 정말 좋은 신발이죠. 지금 오염의 상태를 체크하시고 이 신발도 이번에는 세척을 안 해서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발은 아직 이벤트를 시작한 거 아니니까 이 신발을 신청하시면 안 됩니다. 살로몬 XT 윙즈를 이벤트 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그걸 좀 기억하셨다가 응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을 펴볼까 해서 팽팽하게 좀 만들려고 넣어봤습니다. 신발의 쉐입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가시죠? 약간 구두같이 단단한 느낌이 있어서 오래 걸을 때 뭘 신고 싶으냐라고 얘기하면 저는 플로트라이드 에너지 4가 아니고요. 오히려 살로몬이 저한테는 더 걷기 좋은 신발입니다. 앞에 이렇게 두툼한 아웃솔이 버티고 있고 이 앞부분에도 쿠션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발의 롤링도 심하지 않게 이렇게 약간 밋밋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서 걷기에는 이 신발이 훨씬 제 마음에 드는 신발입니다. 남들보다 평발이 있어서 발을 조금 더 많이 피곤하게 쓰고 있는 사람이 하는 리뷰니까 되도록이면 아마 대부분은 문제가 없는 신발일 텐데 저한테만 있는 문제들도 왕왕 있다는 걸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신발에 관한 정보들을 많이 알고 계실 거라 아하 플러스였죠? 아하 플러스 아웃솔이 쓰였고 FF 블라스트 폼이 쓰였고 데일리 러닝 슈즈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사긴 잘 산 것 같은데 저한테 맞는 신발일지는 신어봐야 알 것 같고요. 자기한테 맞는 신발을 찾는 시행착오를 계속 반복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신다 보면 언젠가 나한테 맞는 신발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저 오늘 평발 얘기를 한 김에 제 발 상태를 좀 보여드리면 종아리 근육의 형태가 살짝 좀 다르고요. 조금 더 바깥쪽으로 종아리 뼈가 살짝 휘어 있습니다. 근육 자체가 조금 다른 것 같기는 합니다. 무릎의 방향도 조금 다르고요. 그래서 사실 러닝을 하고 싶어도 러닝을 잘 못하는 거죠. 남들보다 조금 많이 피곤한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오늘도 지금 제가 걷기 운동을 2만보 하고 들어왔는데 살짝 엉덩이가 좀 얼얼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계속 이렇게 교정 운동을 하면서 발끝을 바깥쪽으로 보내려고 운동을 하다 보니 엉덩이 근육을 많이 쓰다 보니까 고관절 쪽에 염증을 줄이려고 그런 운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걸을 때 아치가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지니까 그걸 예방하려고 저는 발을 이렇게 틀게 되는 거고요. 틀게 되니까 여기 엄지 발가락 쪽에 아무래도 많은 힘을 주면서 앞으로 이렇게 무릎이 돌아나가기 때문에 평발이 요런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뒤축이 무너지는 것 자체부터가 평발의 고통의 시작이니까요. 땅을 짚을 때 발목이 안쪽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걸 제일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뒤쪽에 쿠션이 아주 풍성한 이 노바블라스트를 살짝 외면하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느낌으로는 쿠션은 진짜 되게 풍성한 느낌이 들고요. 저도 이제 좀 단련이 돼서 근육에 무리가 오는 느낌이 오면 빠르게 의식을 해서 평발을 좀 회복하면서 걸으려고 노력하거든요. 위험 신호를 자주 주는 그런 신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포머스트님 리뷰를 되게 인상 깊게 봤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은 야생마고 잘 길들이면 적토마라고 하셨나? 항상 포머스님 영상을 되게 열심히 보는 사람인데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저처럼 평발에 있는 사람도 이 신발에 좀 익숙해져서 발의 피로를 최대한 줄이면서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면 되게 잘 길들이면 좋은 신발이 되지 않을까. 저도 그런 부분은 좀 공감이 가고요. 이 신발도 그래서 제가 100km 걸어보고 돌아와서 리뷰를 다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느낌은 되게 좋긴 한데 안쪽으로도 좀 많이 뒤로 꺼지는 느낌이 있지만 바깥쪽에도 좀 꺼지는 느낌이 균등하게 있어서 정말 자세를 잡기 나름이겠다라는 느낌이 먼저 들긴 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신발 언박싱 리뷰가 아니고 평발 리뷰였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아해
의아해 하셨겠지만 에어맥스 90 같은 딱딱한 신발이 너무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안쪽으로 무너질 일이 없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 신발이 너무 매력적인 신발이었던 거죠. 사설이 길었습니다. 오늘은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주말에 제가 살로몬 XT 윙즈 2 당첨 발표하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1000명 구독자 만들어주신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주말에 뵙겠습니다.